채널이 되겠습니다. 양봉 전문 채널 BAP 라이브입니다. 2021년 2월 25일 제48차 정기총회 및 제20대 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총회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20년도 결산, 사업계획, 예산 승인 안건 등이 진행되었고 기타 시상식, 임원 선출, 개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임원 선출 결과로는 신임 감사로 이무섭 후보님이 당선되셨고 문상재 감사님이 재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임 부회장으로 이영우 후보님, 김동수 후보님이 당선되셨고 20대 협회장은 윤화현 후보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양봉협회 회원들의 높은 참여와 기대 속에 출범하는 20대 양봉협회 임원진들의 높은 활약과 2021년 꿀별 용가의 염원인 풍미를 기원합니다. BAP 라이브는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신 김선희 경기지회장님과 19대 협회장으로 수고해주신 황협주 전 협회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분의 솔직 담백한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꿀벌을 지키는 기업 바이오버스의 BAP 라이브입니다. 오늘 양봉협회 총회에서 김선희 신임 경기지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릴 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뒤늦게나마 경기지회장님 당선해 주신 걸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는데 더불어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양봉업계에 아직 여성 지회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여성 회장이 되면서 아마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성의 눈으로 잘 살펴서 한국 양봉협회 발전에 크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셨을 당시에 여러 가지 활동과 업적이 있으셨겠지만 어떤 그 부분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셀프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상 시상은 오랫동안 양봉협회의 후보 잡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특히 해외 세계 양봉대회라든지 아시아 양봉대회라든지 국내 양봉대회에 참석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것 중에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좀 어려운 시기에 이번에 또 경기지회장을 맡게 되셨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민들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사물은 건강식품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공사물인데요. 이제 이 공사물들을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양봉 브랜드를 만들고 계획 중에 있고 특히 용인에 있는 축산진흥센터에 가공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지회 양봉농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활동할 수 있는 법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봉 농가들은 특히나 식품 농산물을 생산해놓고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 어려운 판매 전략들을 지휘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와드릴 것이며 협회와 또 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경기지회의 발전을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양봉협회 총회에서 현재까지 많은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황혁주 양봉협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을 맡아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양봉협회장 황혁주입니다. 제가 양봉회장을 시작한 지가 벌써 3년 된 것 같아요. 오늘 임기를 마치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누구나 회장이 되면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회장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님께서 하시던 이 양봉을 가업으로 물려받아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한번 회장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장이 나왔는데 나도 열심히 하고 차분하고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재임하셨던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아쉬웠던 점 한 가지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 임기 동안 양봉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임원님들이 또 양봉 농가들이 가장 수건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회장님 되고 보니까 실제로 법이 없는 산업은 정부에서 큰 틀에서 움직임이 좋거든요.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양봉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돼갖고 우리 실 내부는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이 또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육성급이 제정이 됐으니까 모든 양봉사에 다 등록을 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진행되는 일들을 다 하나하나 끝까지 챙기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퇴임하신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아직 큰 틀의 계획은 없고요. 우선 소박한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는 전업 농가로서 안주하고 싶어요. 그리고 평생 나를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어머님이 현존해 계시는데 어머님하고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3만 명에 달하는 양봉 농가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축산단체의 현실을 보면요, 자기 산업은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겠는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야 되고 또 정책적인 고리를 푸시는 건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합심을 해야 되는데 정당부에서 혼연일체가 합심을 해서 산업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네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발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양봉 총회로 전국 양봉 종사자분들의 양봉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기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BAP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인간의 발길이 거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휴전선으로부터 2km 구역의 비무장지대 구역, 그리고 DMZ 남방 한계선 5에서 20km 구역인 민간인 통제 구역입니다. 인간의 발길이 최소화된 이곳은 오염이 거의 없어 청정지역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청정지역에서 꿀을 공수하시는 양봉 농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연천의 DMZ 꿀을 생산하시는 양봉 농가에 방문해 DMZ 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유독 많이 부는 아침, BAP 라이브가 한 양봉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위치한 청산의 벌굴 농원인데요. 현재 경기지회 감사직을 맡고 계신 차일섭님의 양봉장입니다.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나 이거 읽어보고 해야 돼? 아니요. 지금 인터뷰는 이따가 할 거고요. 저 양봉장 좀. 공장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래. 나 이 동장 이 노하우는 이 나만이 지금 내가 개발해 본 거야 이거. 먼저 양봉장을 좀 둘러봤습니다. 아직 채밀기 전이라 벌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으신데요. 채밀기가 되면 벌들이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꿀을 딸 수 있게 벌통을 윈통선 안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거 동군
뭐 얼마나 돼요? 한 200분? 지금 한 220개가 돼. 아, 220군 정도. 지금 한참 벌 키우는 시기시죠? 꿀 따는 건 한 4월인가 5월부터 5월 한 20일 여기는. 5월 20일부터. 지금 이거 덮어 놓으신 거죠? 영하로 밤에 영하로 내려갈 때는 앞을 완전히 덮어줘야 돼. 지면까지, 땅 바닥까지. 아, 영하로 내려갈 때는 딱 바닥까지 덮어주고 완전 아침에 덮어줘야 뜸을 되고. 열어주고. 이런 것을 잘 보여줘야 돼. 쑥이요? 쑥을 이렇게 훈연기 하거든. 이것을 여름에 가을에 비었다가 말려서 잘라서 작두로 잘라서 이렇게 딱 둬야 돼. 이게 이제 제대로 벌을지 벌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이런 것을 아주 관심 있게 본다고. 훈연기용 쑥이야 이게. 아, 훈연기용 쑥. 이 쑥은 사람 냄새가 날수록 좋아. 이게 쑥뜸도 하는 식으로 아주 좋아. 조금 뺄게요. 서우시는 건 아니죠? 아니 내가 이 주변에 심어서 피지. 심었다가. 아, 심어서. 그럼. 아니 안 심어도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심어서 하는 게 제일 좋아. 2번, 3번 필 수 있어. 이거 벌 내부를 이제 이 벌을 하신 분들 내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할 거야. 네네. 벌 내부를 하나 보여줄까? 아, 네. 내부 하나만 보여주세요.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 벌들은 이것은 이제 아마 당신네들은 봐봐서 이해를 잘 못하지만은 양봉 초보자들은 이거 굉장히 이걸 굉장히 부러워해. 반해. 잘 안 봐요. 모자 썼어? 당신들 모자 써? 금방. 차혜석 감사님은 저희 나는 BAP를 나는 찾아. 사용 중이신데요. 이게 벌통의 내부를 보니 벌 상태가 정말 이게 좋았습니다. 지금 오늘이 2월 며칠이냐면 23일인가? 3일 사이에 화분떡을 지금 3개를 먹은 거야. 지금 3개에서 이게 하나 남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BAP를 타서 주는 거야, 이게야. 설탕에다가. 그래서 벌이 이제 내부를 보려면 확실히 봐야지. 요것은 이제 먹이장이고, 요것이 이제 봉판이야. 여기가 봉판이야, 이게. 여기다 이제 이런 데 전부 산란 여기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3, 4일 만에 부화를 해가지고 번데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이때 이제 열을 많이 가해줘야 되는데, 열을 많이 가해주려면 보온을 사람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벌 자체가 건강해서 활동을 해야 열이 난다 이거지. 그래서 BAP를 그걸 지금 지향을 하고 만들었는데 잘 시도했어요. 아주 좋은 놈은 3, 4매 나간 것도 있어, 봉판이. 지금 경기 북부에서 3, 4매 나갔다 그러면 잘 안 믿을 거야. 그렇지만은 이놈은 석장이야, 봉판이. 봐, 이거. 조용하면서도. 이거 봉판 다 있지, 이렇게. 여기 이쪽에다 봐봐. 이거 봉판이 한 장 이렇게 다 있지. 그 다음에 아까는 2장 있는데 이거 2장 있지. 이거 2장이고 이거 석장까지 나갔잖아, 이렇게. 앞에서는 조용 같아도 봐봐, 이렇게. 이게 막 터져 나오잖아, 이게. 이거 봉판이 석장이야, 지금. 이 날짜에 봉판이 석장이 덤으로 돌아다니면서 봐봐, 어디 가서나. 요거 보고는 이제 먹이장. 사람이 먹이가 든든해야 활발하잖아. 벌도 그래. 먹이가 없으면 안 돼. 요것이 지난 가을에 주어서 숙성님이라 된다 이 말이야. 예? 꿀장이네요. 그렇지. 꿀장이지. 그러니까 먹이장. 네. 그러니까 꿀밀자, 덮을개자, 밀게 된 것이고, 네. 아까 벌을 덮는 것은 봉개자. 네. 벌을 덮은 것이죠. 지금 이제 그 공개된 그 어. 봉판이 많은 게 그렇지. 많아야 좋지. 벌써 그래서 이제 나는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비상먹이장을 하나 두고 또 여기다가 비상먹이장을 하나 두어. 원래 여기에 갇혀져 있는 거 보고 3매 2매라고 그러는 거야. 요거 보고 뭐냐면 이제 우리 양봉 용어로 3매 2가리. 3매하고 하나 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다가 다 밀어붙이고 여기다가만 두는데 나는 양쪽에 다 둬. 양쪽에 먹이가 든든히 있으니까 이 꿀로 인해서 보온도 되고 또 벌들이 안정을 해. 그러면 순하고 조용해. 감사님 여기가 그러면은 비행기에 들어가시는 건 언제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이나 여기 연체는 통상 뭐 5월 18일에서 22, 3일 D-Day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내주 두 번 뜨고 날짜가 딱 지나면 그때가 23, 4일에 그걸로 가지. 5월 한 20일 지나서 이제. 그렇지. 그리고 이제 5월달 지나고 나면 5월 말부터는 그 야생화, 사파, 전방에 쪽제비 쌀이 같은 거 뭐 그런 거. 그러면 그 DMZ 갔다가 어느 정도 거기서 취미하시나요?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보다가 네네. 이제 상황 봐서 네. 그 밤꽃이나 달에 이런 화분 보고 상황 봐서 일기 따라 상황 봐서 철수하거나 더 있거나 하지. 항상 이 변동이 많아. 그러면 한 6월 그게 한 6월 한 그렇지. 6월 정도까지는? 초순기. 네네. 그래 아무나 그러다. 여기는 모자 안 써서 벌 안 써있어? 네. 여기 한번 벌 한번 놔야 돼. 이제 DMZ 꿀을 보러 한번 가볼까요? 예, 좀 많이 쏘여가지고. 아, 우리는 이제 이 꿀을 이렇게, 이 꿀은 항상 상온에다 두는 거 알지? 너무 찬데다 두면 얼어버려. 굳어버려. 이거는 이제 이 데무저트 아카시아 꿀. 그리고 이것은 차파. 차파. DMZ 자파꿀. 야생. 그 다음에 이제 밤꿀도 있어. 밤꿀 여기 봐. 한번 찍어 맛볼까? 맛을 볼게. 한 번씩 따라줄게. 맛, 봐. 네, 감사합니다. 밤꿀인가요? 요거? 잡꿀? 이거, 그렇지, 야생, YS. 원래 꿀 맛을 보려면 그냥 떠서 맛을 봐야 돼. 물 섞지 말고. 하늘에 먹으란가? 자파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확실히 좀 진하고 아주 달지 않은 그런 좀 깊은 맛이 좀 있고요. 너무 달아도 못 써. 너무 단 것은 숙성이 덜 된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맛봐봐. 요거 밤꿀, 요거는. 그렇게 달지 않고 진하다. 요거는 밤꿀이 아닌 한쪽 것은 여기다. 이거 두 가지 나눠줄게. 또 해봐요. 저는 밤꿀인 거죠? 맛을 봐봐. 밤꿀입니다. 그래도 먹어봐. 네, 감사합니다. 색깔 두 가지인 게. 감사합니다. 확실히 색깔이 이렇게 보면 똑같아도 맛은 틀려. 그렇게 달지 않은 것은 야생꿀하고 자파꿀하고 자파고. 비슷한데 밤꿀만의 독특한 향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밤꿀 특유의 향이 있네요. 이후 저도 DMZ 꿀을 먹어보았는데 깔끔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이따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카시아 꿀, 잡꿀, 밤꿀 각각의 맛이 더 잘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카시아 꿀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따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특별히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자체에서 선전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겠네요. 없고 예.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예.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쓰다 보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농축하지 않은 천연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 내가 이렇게 꿀을 모자르다 보니까 처음에 온 사람 덜렁 많이 달라고 하면 안 줬어. 내가 관리하는 고객을 줘야 되잖아. 네네. 근다고 해서 금방 줘버리고 없다고 하면 안 되거든. 한번 또 맛보신 분들은 계속 또 찾으시니까. 그래서 그러겠지만 그래요. 강사님 이것도 혹시 보통 하얗게 이제 하는 결정은 되는 게 손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요것을 추운데 냉장에다 넣거나 얼면 그럴 수가 있어. 자파도 손 그럼 자파가 더 빨리 해. 아카시아는 잘 안 쏠잖아요. 우리 제기가 모르시는구나. 꿀도 네. 경유하고 그 휘발유가 비슷하잖아. 석유하고. 네네. 경유, 석유 비슷하지만은 전혀 용도가 다르잖아. 네. 잘 안 섞여요. 네네. 꿀도 목본류, 아카시아, 밤나무 음. 요런 꿀은 잘 안 굳어. 근데 벗은 잘 굳어. 근데 그 네. 대신 야생화는 뭐냐면 일반 1년화. 네. 1년 초에서 나온 그 꽃에서 나온 꿀하고 네. 그다음에 그 1년 만에 죽은 나무가 있어. 네. 쪽지빗살이라든가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은 그 뭐랄까 포도당 성분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잘 굳어. 자파도 잘 굳어. 잘 굳고 또 굳으면 색깔이 변질되면 모르는 사람들은 가짜 꿀이라고 그러고 막 난리 버튼 게 설탕 들어갔다. 이렇게 상온에다 둬야 돼. 뜯어두잖아. 이게 상온에다. 그럼 피나무 소위 말하는 이런 것도 잘 솔잖아요. 피나무꿀, 벚꿀이 제일 잘 절지. 피나무, 응. 벚꽃, 그다음에 자파도 좀 잘 솔는 그래, 편이고.
아카시아 꿀은 좀 덜 쓴 편이야. 아카시아 밤꿀은 좀 덜한 편인데 아주 주면 그것도 크대요. 네네네. 이것도 하나. 꿀 구경을 마친 후 차혜섭 감사님으로부터 DMZ 꿀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오늘은 그 차이섭 경기지회 감사님 공장에 찾아왔습니다. 감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혹시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나는 현재 양봉협회 경기지회 감사고 네, 또 양봉조합의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전 연천에 지부장 했었고 네, 양봉 경력 한 20여 년 됩니다. 네. 오늘은 감사님 공장에 찾아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 고장에서 특히 그 연천 지역에 있는 그 민통선 DMZ라고 하는 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연천 DMZ 꿀이 어떤 것인지 왜 좋은지 어떻게 그 꿀을 따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참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 연천 천연꿀 영농조합법이라고 있는데 연천은 어느 도보다도 DMZ 민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연천원들이 전방에 민통선 안에 벌량들이 많이 있고 또 천연꿀을 하냐면 이 꿀을 채취하려면 모든 웬만한 꿀들은 양봉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농축을 하지만 네. 저희는 1년에 아카시아 꿀을 5번, 6번 뜰 것을 2번, 3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벌통 안에서 완전히 숙성, 농축된 꿀을 천연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맛이 나든가 세워놓으면 대동소이할지라도 저희는 어쨌든 조금의 차이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천 DMZ 꿀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너나 나나 선호를 하고 또 전부 다 거기를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연천 민통선 안에는 들어갈 한계가 있어요. 적당한 조금 더 가면 북한과 접촉도 위험한 일이고 또 잘 못 들어가면 지뢰도 많은 것이고 몇 년마다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인이나 여러 친척들을 통해서 일부 몇 사람들은 들어오나 큰 시험을 못 보고 실패를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방에 보면은 옛날에 불모지 작업이라고 있어요. 아주 근처의 모든 수목을 다 이 배불 바람에 아카시아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어느 정도 연천의 일개 군의 어떤 지역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보다도 벌이 더 많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참 불필요한 마찰도 많고 경쟁도 많은데 연천의 꿀은 기존에 계속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개인의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가 있어가지고 비록 꿀은 5월 한 달 동안에 연천 아카시아 꿀을 뜰 때 뜨더라도 비수기에 떠도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연천 사람이라서 다 연천 전용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부만 전방에 토지가 있는 사람만 양봉 사육 허가를 난 사람에 한해서 있습니다. 그럼 연천 DMZ 꿀이 지금은 어떻게 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일반 보통 꿀은 다 조합이나 협회에 납품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비자 확보 능력에 따라서 네. 이제 이게 고객 관리 차원에서 줬다가 관리하는 고객에게 소매하는 네. 그런 식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천 지부의 특산물처럼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좀 브랜드화돼서 이 고장을 확실하게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조금 더 판매를 좀 확대하거나 하는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우리네들은 벌을 사육하고 1차 생산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판매 전략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그런 사업이나 기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직은 많이 부진합니다.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당국이라든가 조금 지자체라든가 조금 협조를 구하는 점은 혹시 있으실까요? 아, 예. 참 좋은 질문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도 부단히 지금 연구하고 막 이렇게 자꾸 건의하고 있는 중인데, 개인이 혹은 또 몇 사람이 조합원으로서 하기는 상당히 용이한 길이에요. 혹은 협회나 조합이나 어떤 군이 관공서에 많이 건의도 하고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만, 지금은 어떤 시도 단계에 있지 이렇다 할 결과는 아직 내보일 게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바이오포스에 관련된 혹시 질문으로서 혹시 저희 면역 증강제 비해피 예. 사용해 보신 소감과 혹시 사용해 보니까 이런 점을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예, 예,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포스 관련 BFP를 내가 사용해 보니까 이게 사양액에다가 BFP를 적당량을 규정대로 타서 줘 보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벌들이 활동이 왕성해요. 근데 BFP 어떤 냄새라든가 향으로 그런 점마다 활동이 왕성하니까 산란이 이 초기에나 이런 산란지에는 열을 가하기 때문에 산란이 잘 나간다. 이것을 내가 입증을 했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 나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뭐라 하든. 왜냐하면 특히 산란할 때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면역 증강제나 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런 업체 혹은 저희 회사한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사에 바라는 점은 약을 개발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해주고 좋은데,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양봉인들이 거의 다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사용하는 데 부담이 적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방법은 약을 질을 떨어뜨려서 싸게 팔아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계통을 밟아서 좀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든가 정부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많이 보급이 되는 식으로 해야지, 현재 시판하는 식으로는 웬만한 영세민들은 참 좋은 줄 알면서 사쓰기는 힘들고 지금 와서 그림이 떡이죠. 네. 그래서 어떤 광급이라든가 어떻게 하든 간에 지원을 받아가던 양봉인들에게 조금 저렴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봉의 업에 종사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올해 특히 어떤 바라는 점, 희망사항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속담에 다른 사람이 생일이 있으면 나도 생일이 있다는 식으로 작년에는 전부 다 그리 됐지만 올해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겨울에 눈도 좀 왔고 비도 많이 왔고 또 벌들이 좀 작년 긴 장마로 인해서 찐디기와 가시응이 등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서 벌들이 얼마 없어요. 올해는 벌 흉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꿀은 풍년이 들으라고 봅니다. 꿀이 풍년이 들어서 아마 판매 전략은 자체하고 일단 풍미를 많이 뜨다 보면은 우선 서로가 우선 마음적으로 뿌듯하지 않을까, 크게 막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DMZ 꿀에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DMZ 꿀을 채밀하시는 차일섭 간사님도 인터뷰하는 내내 양봉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느껴져서 양봉장을 방문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차일섭 감사님의 양봉 라이프, BAP 라이브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꿀벌과 양봉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지는 분,
양봉협회 횡성지부 지부장을 맡고 계신 윤상복 지부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지부장님은 사람들에게 꿀벌과 양봉을 더욱 알리는 교육기관인 에덴의 꿀벌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계신데요. 양봉인 육성 교육이나 꿀벌 체험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점 꿀벌이 힘들어지는 환경을 알려야겠다는 취지를 시작으로 꿀벌에 대한 고마움을 주제로 꿀벌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에덴의 꿀벌 학교는 벌써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덴의 꿀벌 학교는 학교답게 여러 부속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윤상복 지부장님과 함께 에덴의 꿀벌 학교를 한번 둘러볼까요? 이 농촌교육농장에서 이 학생들이 두려워하던 이 꿀벌 세상을 오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친근한 꿀벌, 또 지혜로운 꿀벌, 꿀벌의 고마움을 또 알아보고 신비롭고 부지런하고 화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녹여내다 보니까 한 4, 50가지 정도의 꼭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꼭지들 중에서 오로지 꿀벌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여기 실내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에덴의 꿀벌 학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꿀벌 교실이라고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이제 오게 되면 모든별로 자리에 앉아서 꿀벌에 대한 이제 그 학습을 하는 공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른들도 오시게 되면 지금 저렇게 농업인대 양봉 심화 과정 이렇게 교육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꿀벌에 대한 또 체험도 진행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곳은 우리 이제 그 양봉 산물 중에서 그 벌꿀 있잖아요. 벌꿀하고 천연 밀랍에 들어가 있는 천연 립밤 만들기 키트를 만드는 이제 작업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객분들에게 이제 택배로 발송이 돼서 집에서 직접 이제 만들어 보시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봄으로써 양봉 산물에 대한 이제 또 홍보도 되기도 하고 소비도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올해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비대면 시장이 또 이렇게 또 활성화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또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어린이들이 꿀벌에 대해서 학습하고 나서 결과물들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뭐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쭉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꿀벌에 대해서 두렵고 이제 무섭고 안 오려고 했었던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꿀벌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이제 꿀벌 구경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맙게 또 아이들이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꿀벌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들이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많이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이 사는 사회처럼 다양한 직업 세계가 있는데 꿀벌들이 뭐 이렇게 육아하는 벌, 그죠? 또 나가서 밖에서 꿀 물어오는 벌, 또 꽃가루 물어오는 벌 다양한 직업들이 있듯이 학생들의 직업 세계를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아이킬러를 이용해서 표현해 본다든지 그런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봉 산물 중에서 뭐 밀랍이라든지 또 프로폴리스라든지 꿀이 들어가는 어떤 다양한 천연 비누라든지 또 이렇게 립밤, 또 풋밤 이런 것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봉 산물도 더 많이 좀 알리고 이렇게 있죠. 이 사진들이 이제 이게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활동했었던 사진들입니다. 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꽃밭에서 어떻게 꿀이 이제 만들어지는지 관찰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고요. 점심을 먹는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직접 꽃처럼 꿀벌처럼 만들어 먹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생활 교육도 이렇게 또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꿀벌 전시관인데 아마 그 농가 단위에서는 이제 제가 한 20년 동안 이것을 이제 모았는데 거의 아마 뭐 최초가 아닌가 좀 싶기도 하는데 그 양봉 산물이라든지 양봉 기자재 이런 것들을 이제 한 30여 평 크기에다가 전시해 놓은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다양한 뭐 벌꿀 용기부터 해서 벌통이라든지 뭐 기자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양봉업에 입문하신다든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양봉 전시관에서 그 다양한 기자재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일 전에 이제 농업인대학 그 양봉반 학생들이 와서 실습 교육을 진행했었던 이제 기자재들이 같이 좀 놓여 있어요. 예, 저기 이제 채밀기는 처음 이제 그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양봉에 입문하신 분들이 이런 기계를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꿀이 생산되는지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는 그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뭐 그 양봉업계도 많이 이제 그 현대화됐기 때문에 우리 기자재들을 이제 농가들이 쉽게 이제 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이제 열대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이제 점점 이 말벌들의 서식지가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여름철에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그 북부 지방까지 올라오고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말벌들이 그 꿀벌을 해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약으로도 쓰기도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교육 자료를 쓰기 위해서 전시를 해놨는데 말벌이 꿀벌을 해치는 어떤 천적이긴 하지만 해적이기도 하지만은 일본의 사례처럼 앞으로 이 말벌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이렇게 또 산업으로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말벌집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그 양봉 산물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선물 세트라든지 벌꿀을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소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꿀을 이렇게 이제 생산하는 제품들을 전시해 놓고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주문해 가시기도 하고 이런 코너가 좀 별도로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인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저희 가족도 2대가 이제 함께 꿀벌을 기르고 있고 저희가 생산한 그 벌꿀을 드시는 고객분들도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윤상복의 벌꿀 가족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붙였죠. 요 건물은 이제 벌꿀 채밀 학습장인데 벌꿀이 이제 원심 분리기라고 하잖아요. 채밀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꿀을 채밀하는지 그런 이제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벌꿀 공간을 만들었는데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직접 이제 꿀을 떠보는 그런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이제 수동 채밀기를 가지고 학생들이 꿀 빠져나오는 원리를 익히는 그런 이제 어떤 채밀기인데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어떤 그 과학적인 원리도 이제 배우게 되고요. 여기서 꿀을 생산하게 되면 또 아까 우리 교실에서 보셨다시피 용기에다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중인데 용기에다가 이제 그 꿀을 담아서 자기의 상표를 직접 만들어서 붙이고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좀 많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자료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실제 활동하던 그런 사진들인데 이 아이들의 표정이 아주 진지하고 재미있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꿀벌학교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모두가 여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는 꿀벌 야외 이제 생태학습장입니다. 이제 그 봄이 되면은 이제 새싹들이 피고 새싹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꽃이 피고 하게 되면 벌과 나비가 이제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쉽게 먹는 그 꿀이라든지 양봉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그런 이제 학습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저 건물이 이제 그 양봉사인데 우리 그 양봉을 배우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실습할 수 있는 이제 양봉 실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제 교육생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먼저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앉아서 우리 교육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봉 실습장에서 어떻게 주의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주의사항을 이제 이렇게 좀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꿀벌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이제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봉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 교육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2011년도부터 현장 실습장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그 이제 꿀벌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습 교육을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습용 벌통입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제 조금 예년에 비해서 이제 기상이 조금 이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괴상을 이제 아직은 올리지 못할 정도인데 벌들이 세력이 조금 빨리 자랐기 때문에 이제 한 2주 정도 후면은 이제 괴상 이제 작업을 할 그런 벌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연에서 이제 꽃들이 이제 피다 보니까 꿀도 좀 들어오고 화분도 좀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벌들이 지금은 좀 사나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습용 벌통인데 교육생들이 자기가 벌통을 이제 이렇게 집어 놓으면 그건 이제 이렇게 여러 번 교육 활동 안에 벌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습생 분들이 벌을
실제 이제 배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꿀벌 학교의 주요 시설들을 견학했는데요. 정말 체계적인 교육으로 꿀벌과 양봉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져서 감동까지 받았었습니다. 견학을 마친 뒤 꿀벌 학교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지부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농업회사법인 에덴양봉 윤상복이라고 합니다. 지부에 대한 사단법인 이제 한국양봉협회 행성군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지금 한 51명인데 전체 양봉가들이 한 300여 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벌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입을 유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에덴 양봉원 소개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에덴 양봉원의 역사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계신 프로그램, 우리 향후 계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대한 장인데요. 에덴 양봉원은 사실은 1962년도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벌 2통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합영농이라 그러죠. 이제 이것저것 여러 작목을 이제 하시다가 저는 이제 22살에 이 아버지가 하시던 이 양봉 일을 보고 벌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이동 양봉도 하고 꿀을 생산하고 하다가 환경 때문에 이제 벌이 좀 사라지고 죽고 꿀 생산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환경을 좀 알리는 그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꿀벌을 이제 주제로 한 이제 그 농촌 교육농장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만 10년째 이제 농촌 교육농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제 이 체험 프로그램 하고 또 이제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벌꿀도 생산해서 팔고 판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에덴 양봉원의 비전 이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좀 있고요. 또 우리 양봉 업계로서는 조금 이제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젊은 후계자들이 이제 좀 많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꿀벌에 대한 또 가치라든지 보람 있는 일을 또 계속해서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벌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흥성 벌꿀의 어떤 소개, 자랑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딱히 뭐 행성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예, 양봉 농가들이 이제 정성껏 생산을 해서 고품질 안전한 어떤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다른 지자체와는 좀 다르게 우리 행성군만의 좀 차별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난해 우리가 이제 그 행성군하고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꿀벌 산업 육성 이제 5개년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아마 일반 어느 지자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떤 성과일 것 같은데 5개년 어떤 발전 계획을 통해서 우리 양봉 산업을 키워보고자 하는 우리 이제 관계 공무원의 이제 노력이 좀 있었고요. 이 계획의 이제 좀 핵심은 밀원을 좀 많이 좀 가꿔서 거기서 생산되는 꿀을 가지고 향후에 어떤 이제 브랜드도 좀 만들고 시장을 좀 더 좀 넓혀가겠다는 어떤 그런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좀 담겨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환경이라든지 점차 조금 이렇게 양봉의 어떤 위기도 맞고 있고 하다 보니까 밀원을 가꿔서 꿀벌들이 좀 면역력도 좀 길러내고 그렇게 건강한 꿀벌을 또 생산해내야 좋은 꿀이 또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양봉 협회에서 우리 회원들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면역침낭제 비해피를 좀 오랫동안 사용해 주셨는데요. 한번 써보신 소감이라든가 효과가 있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행성 양봉협회에서 올해 이제 3년째 우리 BAP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농가들로부터 불만이 없다라는 거, 사실 뭐 어떤 해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농가들 불만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농가들로부터 불만이 없다 보니까
올해 3년째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화분 그 떡에 이제 반죽을 할 때 넣는다든지 아니면 사양수라든지 물에 희석을 해서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큰 탈 없이 벌이 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봉업에 종사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바라는 점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양봉업계가 참 그 천연꿀이 많이 생산이 안 되는 관계로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뭐 이렇게 좀 예감은 좋다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눈도 좀 많이 와줬고 또 비도 풍족히 와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좀 풍성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양봉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좀 풍밀이 돼서 오랜만에 좀 양봉농가들이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당부 좀 스스로도 당부하고 많은 분들에게 당부 좀 드려야 될까요? 이제 천연꿀 시장이 이렇게 생산이 좀 안 되고 이렇게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사양꿀 시장이 또 반대로 이제 커지는 그런 일이 좀 생겨서 이제 천연꿀 시장이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천연꿀 시장과 더불어서 우리 기존 양봉가들께서 좀 더 우리 양봉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관심과 또 이렇게 성원을 해주셔서 우리 꿀이 좀 많이 좀 팔릴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꿀벌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에덴의 꿀벌학교. 그곳에서 꿀벌과 양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달려오신 꿀벌학교 선생님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꿀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BAP 라이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BAP 라이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군데가 떠오르실 테지만 대표적으로 포르쉐,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 회사들은 또 다른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취지로 꿀벌을 키운다는 겁니다. 오늘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의 양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로이스는 2017년부터 양봉장을 설립하고 운영 중인데요. 17만 제곱미터의 롤스로이스 부지에서 꿀벌을 키우는데 근방에 야생화와 나무가 많고 국립공원까지 있어서 꿀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총 6개의 벌통을 운영 중인 롤스로이스는 각 벌통마다 이름도 지어줬는데 각 고스트, 팬텀, 레이스, 던, 컬리넌 등 자동차 라인업을 따온 이름을 붙여줬고 하나는 롤스로이스의 엠블럼의 이름인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봉을 해서 채취한 꿀은 직접 판매하진 않고 고객 선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평생 맛볼 일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벤틀리입니다. 벤틀리는 2016년 공장 부지에 2개의 벌통으로 양봉을 시작했는데요. 50년 이상 경력의 양봉 전문가를 고용해 관리하는 등 양봉 열정을 내비쳤죠. 중간에 코로나19로 잠시 양봉을 중단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벌통을 5개로 늘려서 총 30만 마리의 꿀벌을 기르고 있습니다. 채취된 꿀은 벤틀리의 엠블럼을 상징하는 플라잉 비라는 이름을 붙여 고객이나 임직원에게 선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역시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도 저는 평생 맛볼 일이 없겠습니다.
람보르기니도 양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의 벌통 약 60만 마리의 꿀벌이 람보르기니와 함께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람보르기니는 꿀벌을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꿀벌을 연구하기까지 하는데요. 벌이 꿀을 수집하는 반경은 최대 3km 정도이고 지나간 자리에는 친환경적 살충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때문에 해충과 유해 효과의 저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이용해서 향후 람보르기니 생산시설에 친환경 해충 제거를 용도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람보르기니의 꿀벌 연구로 최근에는 군집하여 생활하는 꿀벌과 홀로 생활하는 꿀벌의 채집 반경 차이도 밝혀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예전에 유행했던 광고 대사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브랜드들은 그냥 양봉을 한다 정도였지만 포르쉐는 양봉업 수준이거든요. 포르쉐는 라이프치히 오프로드 시험 코스 전체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2017년 5월 여기에 꿀벌 집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폭풍 성장 끝에 현재 무려 300만 마리의 정도를 키운다고 해요. 엄청난 스케일이죠. 포르쉐는 양봉으로 얻은 꿀을 라이프치히 고객 서비스 센터에 판매하는데요. 가격은 병당 8유로라고 합니다. 이 수익금은 다시 꿀벌 보호에 쓰인다고 하니 포르쉐의 꿀벌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들의 양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포드라든지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브랜드들도 꿀벌 육성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회사들이 꿀벌 육성을 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꿀벌의 개체수 감소를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발적으로 환경 경영을 시작하셨고 현재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 명성에 알맞게 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럭셔리한 것 같습니다. BAP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AP 라이브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BAP 파워와 BAP 디톡스입니다. 먼저 BAP 파워는 이번 8월 3일에 조달청 등록이 완료되어 조달청 물품 등록번호 2425-2514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BAP 파워는 기존 BAP 면역 진강제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인데요. 기존 BAP가 보조 사료로 등록되어 양봉 농가분들이 방역 지원 사업으로 받아보기 약간 어려웠던 것과 달리 BAP 파워는 동물용 의약품이라 양봉 농가분들이 방역 사업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BAP가 250ml 한 병에 25,000원으로 조달 공급이 되었는데요. BAP 파워는 200ml에 19,000원으로 책정하여 농가분들이 좀 더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격 책정을 하였습니다. BAP 파워는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고요. 용량은 병당 200ml입니다. 일단 기본 오리지널 BAP 제품처럼 면역 및 활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요. 소화능력 증진, 성장 촉진, 항스트레스 효과 등이 있고 면역력을 길러주니까 부저, 백묵, 석고, 노제마, 양충봉화 부패병 같은 꿀벌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냅니다. 항생제 등의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 성분으로 조제해 꿀의 잔류 성분 문제가 없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죠.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향, 냄새를 줄여줬기 때문에 도복 유발도 감소하여 안전성 면에서 개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BAP 파워의 급이 권장 용량은 일반적으로 사양수 혼합해서 급이하실 때는 200L, 그러니까 10마리죠. 200L에 BAP 파워 200ml를 한 병이고요. 화분떡 제조에 사용하실 때는 설탕을 제외한 화분 혼합물 100kg당 200에서 400ml, 즉 한 병에서 2병 정도입니다. 다만 일반적일 뿐 사용식이나 군세에 따라 사용량을 증감하셔도 됩니다. BAP 파워는 채매기를 제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강구 만드실 때나 월동사양 등 벌들에게 힘이 필요할 때 매우 효과적인 제품이고 지금 같은 하절기에 한참 벌이 힘이 없을 때 효과를 더욱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AP 디톡스입니다. BAP 디톡스는 공장 인근의 논이나 과수 작물에 살포되는 농약에 의해 발생되는 꿀벌 농약 피해의 대책을 고민하다 탄생한 제품인데요. 무색 무취의 천연 광물 추출물을 사용해서
농약 성분을 중화시켜 꿀벌의 농약 피해를 경감시키는 제품입니다. 또 향균성을 가지고 있어 벌통 내부의 소독이나 청결을 위해 사용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시 전 BAP 디톡스의 독성 저감 효과를 실험했는데 독성 저감 효과가 대조구 대비 약 90% 경감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효과가 아주 확실한 제품이라는 거죠. BAP 디톡스는 분무 처리, 사양 처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권장하는 방식은 분무 처리 방식이지만 시간적 여유가 잘 나지 않으시면 사양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희석 배율은 분무, 사양 모두 한 말에 디톡스 2병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농약 살포 기간에는 가급적 오후에 투여하시면 되고 농약 집중 피해 기간에는 오전 오후로 1일 2회 반복 처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BAP 디톡스는 현재 1리터 병당 10,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바이오포스의 BAP 파워, BAP 디톡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엄청난 폭염으로 지쳐있는 꿀벌에게 건강과 안전을 선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하신 점 등 더 자세한 문의는 영상 더보기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의 문의란을 사용해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P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선수만이 좋네. (2mm를) 맞췄거든? 맞네. 어우 매워. 2mm씩 넣어놨네. 이걸통이랑 우리가 월요일날 약을 준 거야. 이 시트지를 지금 확인할 거고, 보면은 지금 이거 다 응애야. 얘네 다 응애야. 지금 이거는 지금 가시응애고, 잘 안 보이는데 나도 망을 써서 지금 이런 건 가시응애거든. 그냥 가시응애도 잡아, 응애랑. 풀바리네이트를 쳤는데도 지금 이만큼이 잡히는 거거든. 네. 가운데 까짝까짝 커서 어우 응애 겁나 많아. 다 응애야. 어우 그냥 보이지? 너 꺼내면 하나 더. 그냥 바닥에 놔. 지금 이거는 다 응애야. 지금 이런 건 다 응애고, 지금 이가 가시응애. 깨처럼 생겼다, 깨. 먹을래? 먹는다면 내가 말리지 않고 기껏 힘들게 따다 줄게. 아우. 어디 쏘였어요? 아우. 허벅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시간 BAP 라이브의 꿀비 이슈입니다. 최근 꿀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탐지하는데 성공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학 연구팀이 꿀벌 150마리로 진행한 이 실험은 바블로프 조건 반사 원리를 기반으로 실험했는데요. 아주 먼 곳에서도 꽃냄새를 맡는 벌의 후각을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냄새를 탐지할 때마다 설탕물을 주는 훈련을 했더니 꿀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탐지하면 주둥이를 내밀며 반응했다고 합니다. 연구 총책임자인 반 데르 포엘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탐지 정확도가 약 95% 정도로 높고 꿀벌의 훈련 방식도 쉬워서 코로나 유전자 검사 장비가 부족한 저소득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빠르게 추가 검증과 상용화가 이루어져서 코로나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이 최근 근래 발표했었던 2050 탄소 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안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50년까지 매년 1억 그루씩 총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인데요. 탄소 흡수 기능이 떨어진 노령화된 기존 나무를 베어내고 그곳에 어린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산림을 베어내는 과정에서 꿀벌에게 필수적인 밀원수도 잘려나가는 것이 뻔한데 안 그래도 매년 밀원수 부족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양봉업계에 치명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진 전략안에 기후 수종 개발은 포함되었으나 밀원수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어 산림청이 현재 꿀벌 생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식물 문제 대책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여 양봉농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기한이 오는 2021년 8월 31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가 8월 말까지 구 군의 양봉농가 등록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는데요. 양봉산업법에 따르면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또는 토종 꿀벌 10군 이상인 농가는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사업장 부지의 사용 권한 확보와 방역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표지,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 농가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주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축산과를 방문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 대상 농가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고 양봉산물을 생산해 판매할 시 과태료 발생과 양봉 보조사업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는 8월 말까지 꼭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 유독 극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미국 서부 지역에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꿀벌이 많은 피해를 입어 개체수가 감소했는데 양봉업자들은 물론 과육 재배업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꽃가루 수분이 필수적인 과육 재배업자들은 꿀벌이 꼭 필요해서 양봉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농장에 벌통이 오게 하는데요. 꿀벌이 피해를 입어 개체수가 줄면서 일종의 꿀벌 임대 서비스 비용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과육 꽃가루 수분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꿀벌의 개체수가 너무 많이 줄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꽃가루 수분이 필요한 과육 재배가 점차 더 어려워지겠죠. 세계적인 식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꿀벌 보호 정책으로 꿀벌의 감소를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꿀벌 관련된 이슈를 알아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꿀벌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AP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꿀벌 이야기꾼 BAP 라이브입니다. 오늘 영상은 꿀벌 회사 직원 가족은 과연 꿀 종류를 잘 구분할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야생화꿀, 아카시아꿀, 밀감꿀, 밤꿀 총 4종류의 개성 있는 꿀들을 준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꿀 종류를 잘 구분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는 좀 깔끔하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정갈한 맛이 나고 좀 약간 묵직한 단맛? 묵직한 단맛? 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약간 쌉싸름하다? 깨끗한 것 같아. 단데 약간 점도가 있는 느낌? 묵직한 단맛이 난다. 응. 어떤 꿀 같은데? 뭐 알리가 있나? 어떡해 알아? 밤꿀. 약간 잡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맛은 좀 틀리거든. 이건 좀 더 잡꿀보다는 좀 깔끔하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정갈한 맛이 나고 깨끗한 것 같아. 이것저것 섞인 맛이 아니라 깔끔한 맛. 깔끔하고 달고 맛있고 약간 그런 맛이다. 그 그릭 요거트에다가 그래놀라 먹을 때 뿌려 먹는 꿀맛? 일반적인 가장 많이 먹어왔던 꿀인데 뭔가 적당히 달달하면서 그렇게 꾸덕꾸덕하지 않은 그런 일반적으로 먹는 꿀맛이에요. 이건 아카시아 꿀 같아. 이거는 정말 나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 아카시아 꿀. 이건 아카시아지. 아카시아 꿀 같다. 100%. 이건 약간 꽃향이 나는 것 같은데? 뭐지? 딱 먹을 때는 일반 꿀 같은데 한 1.5초 정도 지나면 뭔가 세. 그냥 일반적으로 먹었던 그냥 맛있는 꿀 맛. 느껴보지 못한 맛이야. 그냥 단맛이 조금 많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맛? 얘는 1.5초 있다가 폭발을 하는 맛이야. 잡꿀 아닐까? 모르겠어. 꿀치고는 상당히 양맛이 나는 그런 상당히 진한데 맛이 없단 건 아니고 먹기가 조금 편하진 않아. 강해. 좀 묵직한 맛이 나. 약간 몸살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이거라도 먹어 지지배야 하면서 입에 한 스푼 넣어줄 것 같은 양맛이 나요. 약성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약성으로. 나쁘지 않아요. 이건 잡꿀. 내 보기에는 이게 밤꿀 같은데 밤 맛이 나는 거. 이게 무슨 꿀이야? 이게 잡꿀. 이게 잡꿀이고 이거 아카시아 맞고 이거는 이제 밀감꿀. 밀감꿀 그리고 이거는 밤꿀. 신기하다. 맛이 다 다르다. 아카시아가 제일 맛있다. 이게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일반적으로는 가장 맛있는 건 아카시아지. 요리에 써도 무난하다 싶은 거는 이거네. 아카시아랑 이거. 아카시아하고 밀감꿀이 아니 아카시아하고 이 잡꿀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BAP 라이브입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서름 중 하나가 밥 못 먹는 서름이라고 하죠. 꿀벌도 밥 못 먹는 서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꾸준히 문제가 크게 번지고 있는 밀원수 부족이 그 이유입니다. 양봉농가는 2016년 기준 22,000가구 정도에서 2019년 기준 29,000가구 정도로 꾸준히 우상향을 타고 있는데 밀원수가 집단화된 면적은 2010년 기준 약 29,000헥타르 정도에서 2018년 기준 23,000헥타르로 꾸준히 우하향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꿀하면 바로 떠오르는 아카시아 나무는 현재 12헥타르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상기후 영향으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개화 기간도 짧아지면서 밀원수 부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지금 양봉업계의 큰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런 밀원수 부족 현상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밀원수를 많이 심으면 되죠. 그래서 산림청은 2019년 밀원수 조림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전국 국유림에 매년 150헥타르의 밀원수를 조림하고 산주나 양봉농가가 산에 밀원수를 조림하면 조림비의 90%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또 구조적인 문제인 아카시아 나무 편중 채밀 문제나 이동 양봉이 반강제되는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효율이 좋은 밀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알리고 새로운 밀원 자원을 발굴하는 등의 개선안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개선 의지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2050 탄소 중립 수림 조성 정책에 밀원수 비율을 더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고, 농사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사 직불금처럼 산주나 양봉농가가 밀원수림을 조성하면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도입하는 밀원 직불금 제도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현재 이상기후로 꽃들의 개화 시기가 달라지거나 개화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밀원의 효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지원, 보상 체계 등을 연구 적용하여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밀원수를 다른 말로 꿀샘 식물이라고 하죠. 꿀샘을 가지고 있는 밀원수는 꿀벌에게 정말 생명의 샘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꿀벌의 생존을 위한 밀원수림 확대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2편에선 효율이 좋은 밀원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AP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발한 거지. 개발한 거고 이게 그래서 2mm씩 맞춰서 여기 끝에다 뿌려주면 돼. 왜? 미안해 얘들아. 그래 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시간 BAP 라이브의 꿀비 이슈입니다. 벌써 11월이 다가오네요. 이런저런 일이 많았던 2021년도 벌써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10월 꿀벌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계도 기간이 지난 8월 31일부로 만료되었었죠. 국내 전체 양봉농가 29,339 농가 중에서 72.6%인 21,292 농가가 등록 대상 농가였는데요. 8월 31일 기준 15,839 농가가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어서 업계가 예상하던 등록 완료 수치보다 다소 높은 편인 74.4%의 등록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많은 농가가 여러 이유 등으로 등록 조건이 미부합되어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정책당국은 향후 여러 가지 해소 방안들을 모색해 등록을 진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꿀벌의 영원한 척, 바로 말벌인데요. 요즘은 외래종인 등 검은 말벌이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꿀벌에 많은 피해를 입혔죠. 등 검은 말벌은 양봉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데 천적은 많지 않아 양봉 농가분들의 고민이 큽니다. 그런데 이 등 검은 말벌의 세력 확장을 막는 역할을 하는 기생벌레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말벌 부채벌레와 큰턱 말벌 부채라는 기생벌레가 등 검은 말벌의 복부에 기생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벌레가 기생하면 해당 등 검은 말벌 일벌은 벌집 짓기나 사냥 등의 임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은 확인만 된 단계라 이를 활용할 말벌 세력 저지 대책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말벌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확실히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기후변화로 식물의 자생 환경에까지 영향이 가면서 밀원수 문제로 양봉업계가 타격을 받는 일이 많아졌죠.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종으로 아카시나무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카시나무는 30년생 기준 헥타르당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13.8톤으로 탄소 흡수 능력이 매우 뛰어날 뿐더러 재질의 특성도 우수하여 목재로도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나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꿀 중 하나가 아카시 꿀인 만큼 밀원으로도 정말 훌륭하게 사용되죠. 국립산림과학원은 헝가리에서 아카시나무 우수 종자를 도입해 국내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입니다. 꿀샘 식물인 아카시나무가 기후변화 수종으로 육성된다는 것은 양봉산업에서 참 반가운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꿀벌 관련된 이슈를 알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꿀벌 관련 흥미로운 이슈들을 모아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AP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보스입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곤충 중 하나가 꿀벌입니다. 우리나라의 양봉 농가가 2019년 기준 29,000 농가를 돌파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양봉을 시작하셨는데요. 양봉을 하다 보면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중 하나를 꼽자면 꿀벌의 기생에 살아가는 응애를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응애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골치를 썩이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영상에선 이 응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진드기인 응애. 보통 벌통에 기생하는 응애로는 꿀벌응애, 가시응애, 기문응애 등이 있습니다. 기문응애는 꿀벌의 가슴에 기문에 서식하는 응애인데 우리나라에서 잘 발견되지는 않고요. 꿀벌 체내에 서식해서 다른 응애 대비 감염이 많이 번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골치를 썩이는 응애는 꿀벌응애, 가시응애입니다.
꿀벌응애는 보통 암컷은 길이 1.1mm, 폭 1.6mm의 넓은 타원형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젓갈색을 띠고요. 수컷은 암컷보다 작고 구형 모양이며 회백색을 띱니다. 중국가시응애는 암컷 꿀벌응애랑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꿀벌응애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암수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둘 다 꿀벌의 성체나 유충에 기생하여 생활하고요. 응애는 꿀벌의 몸에 달라붙어 체액을 빨아먹는다고 알려져 왔었지만 최근 체액이 아닌 지방체를 빨아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지방체가 서서히 먹히니 꿀벌은 체중이 감소하고 농약 자체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등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응애의 더 무서운 점은 따로 있는데요. 응애가 숙주벌에 붙어 벌통 내부로 진입해 벌통 내에서 번식하고 꿀벌 유충에 기생하면 유충이 성봉이 되지 못하거나 된다 하더라도 약하고 불완전한 개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응애가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날개마리병에 걸려 기형 성체가 되거나 급성 마비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애벌레들이 정상적인 성체가 되지 못하니 벌통이 점점 망해가는 거죠. 또 응애는 꿀벌 간의 접촉이나 꿀벌이 안고 간 꽃에 남아 다른 꿀벌에 접촉하는 등의 감염 경로가 있어서 주변에 있는 벌통에까지 응애에 감염될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골칫덩이인 응애, 진단 방법과 방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편한 진단 방법으로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벌 성충, 유충, 번데기 등에 응애가 붙어 있는지 직접 관찰하거나 흰색 시트지를 벌통 바닥에 깔고 시간이 지난 후 시트지에 응애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 응애가 확인되면 모든 벌통에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방제는 보통 플루바리네이트 약자를 사용하시거나 개미산, 옥살산, 티몰 등 천연 물질을 사용합니다. 각자 장단점이 다르고 방제 처리 방법도 나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선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이번 편은 이렇게 양봉업의 최대적 응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파력이 강하고 봉근에 치명적인 만큼 잦은 점검과 적극적인 대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선 응애 방제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P 라이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포스의 BAP 라이브입니다. 꿀벌에게 기생해 살아가는 기생벌레 응애. 지난번 영상에서 꿀벌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었죠. 많은 양봉농가분들이 이 응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응애를 방지하는 여러가지 방법과 그 장단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꿀벌의 영원한 적 응애 2편, 방제에 대하여 지금 시작합니다. 응애 방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화학약제를 이용하는 방법, 천연물질 약제를 이용하는 방법, 숯벌방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화학약제부터 알아볼까요? 화학약제는 대표적으로 피레스로이드계인 플루바리네이트, 아미트라제를 사용합니다. 이 약제는 흡입, 섭취, 피부 접촉 등으로 체내에 흡수되어 신경 독성을 일으켜 응애를 죽이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는 작용 기전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화학약제의 방제력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어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대부분 스트립제 형식입니다. 이 스트립제를 벌통 입구에서 안쪽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한 사용 방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이 간편한데 효과까지 보장되어 있으니 매력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는 점인데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응애가 약제에 적응하여 방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플루바리네이트계의 내성을 가진 응애는 아미트라계의 내성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 등 내성이 호환되기 때문에 화학약제를 번갈아 사용한다고 해도 장기 사용 시에 응애 방제 효과 저하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보통 월동 전후인 가을과 봄철에 사용합니다. 천연 물질을 통한 방제는 보통 사용 조건이 까다롭고 처리 방식도 여러 가지라 사용자의 경험, 숙련도에 따라 가변적인 효과율을 보입니다. 또한 공식화된 효과 연구 결과, 사용 방법 등의 검증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죠. 또 훈연, 훈증 처리 방식이 많아 인체에 노출된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류 위험성이 낮고 가격이 저렴하며 약제 내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제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옥살산, 개미산, 티몰 등을 사용합니다. 옥살산은 십자화가 식물에서 추출한 산이고 흰 가루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옥살산과 물과 설탕을 혼합해 흘림 처리로 사용하거나 옥살산과 물을 혼합해 분무 처리로 사용하거나 옥살산을 훈증, 훈연 처리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흘림 처리하고 훈증, 훈연 처리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주의하실 점으로는 봉개된 애벌레장 안에 있는 응애는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꿀벌에 애벌레와 번데기가 없을 때 사용하셔야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강한 산이기 때문에 고농도로 처리하거나 동일한 꿀벌에 2번 이상 처리하면 안됩니다. 개미산은 시중의 80%로 희석된 제품을 판매합니다. 응애 방제 처리할 땐 안전을 위해 보통 60% 이하로 희석해 사용합니다. 개미산은 대부분 패드에 적셔 기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기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온도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25도 이상에서 급속한 기화를 하는 성질이 있어 온도에 따라 방제 시간대가 달라지며 15에서 25도의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또 벌통 크기에 따라 사용량이 다르고 벌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하는 점, 개미산 처리 시 소문을 개방해야 하는 점 등 세부 조건이 많아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약재입니다. 가을에 많이 사용하는 편이며 봄에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티몰은 천연 약재 중에 옥살산, 개미산에 비해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약재입니다. 티몰은 티미안 오일의 주성분으로서 응애 방제에 사용되는 건 합성 티몰입니다. 옥살산, 개미산과는 작용 기전이 다르며 보통 훈연, 훈증 처리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체 노출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보통 유럽에서 많은 제품이 출시되는데요. 고체 형태와 젤 형태의 제품이 주를 이루어서 사용이 간단한 제품이 많고 방제 효과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티몰 성분의 방제 약재는 15도 이상 40도 이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몰은 향이 강해 도복 문제성이 제기되기도 했고 다른 천연 약재보다 가격이 비싸서 국내에서 많이 쓰이지 않았지만 티몰 원료의 국내 제품이 점차 출시됨에 따라 사용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4월에서 9월에는 생태적 방제로 수벌방을 이용하여 응애를 방제할 수 있습니다. 응애는 일벌방에 비해 수벌방을 크게 선호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수벌방을 짓게 유도한 뒤 응애가 수벌방에 번식하면 수벌방을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완전한 친환경 방법이고 방법도 어렵지 않지만 응애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며 응애가 활발하게 번식하는 4월에서 9월경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분들이 월동 전후에는 약재 처리를 하시고 이 시기에는 수벌방 유인 방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꿀벌 응애를 방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차하면 한순간에 꿀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응애, 올바른 방제와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양봉 농가가 응애 걱정으로부터 한숨 돌리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바이오포스의 BAP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AP 라이브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일을 하고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곤충 중에도 복잡하고 뛰어난 사회성을 가진 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꿀벌이 잘 알려져 있죠. 꿀벌 사회는 크게 여왕벌, 숫벌, 일벌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요. 각자 맡은 역할이 확연하게 다른데요. 오늘은 그중 일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벌은 번식 이외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만능 일꾼입니다. 태어난 계절에 따라 수명 차이가 큰데 여름에는 45일 정도 살고 겨울에는 6개월까지 살 수도 있다고 해요. 일벌은 모두 암컷입니다. 하지만 알을 낳지는 못해요. 여왕벌의 페로몬이 산란관을 억제하거든요. 정말 일만 해야 됩니다. 일벌들은 성장할 때마다 부여받는 일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우아 후 3일 정도 지나면 여왕벌의 시중과 애벌레 육아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일벌은 로얄젤리를 만들 수 있어서 여왕벌과 애벌레에게 로얄젤리를 먹여주거나 부화 전인 알 관리를 하는 등 주로 보살피는 임무를 맡습니다. 우화 후 12일 정도가 지나면 로얄젤리를 만드는 기간이 퇴화되어서 더 이상 로얄젤리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부턴 벌식 관리를 합니다. 먹이를 먹고 밀랍을 생산해서 집을 만들거나
보수, 청소하는 일을 해요. 우화 후 21일 정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을 시작합니다. 벌통 밖으로 나와서 꿀과 화분이 있는 장소를 탐색, 채집하거나 물을 가져오는 등의 임무죠. 우리가 밖에서 보는 대부분의 꿀벌은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꿀벌입니다. 다만 겨울에 태어난 일벌은 외부 활동은 최소화하고 비축된 꿀을 소비하며 옹기종기 모여 벌통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일에 대부분의 힘을 쏟습니다. 이제 경험 많은 베테랑 일벌이 되면 외부 침략자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 보초 임무를 수행합니다. 말벌 등의 천적이나 다른 세력의 꿀벌이 침입하려 하면 용감히 싸우죠. 일벌은 그 외에도 벌통 내부의 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일, 여왕벌이 결혼 비행을 할 때 호위하는 일 등 여러가지 일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수명이 다하면 자신의 시체로 집이 적에게 노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오로지 집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대단하긴 한데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일벌들은 집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을 지키기 위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둥지에 먹이가 부족하거나 숫벌들이 필요 없어지면 일벌들은 숫벌들을 벌집 밖으로 끌고 나가 내쫓아버립니다. 숫벌들이 나가기 싫어서 어떻게든 버티면 여러 명이 달라붙어 기어코 끌고 나가죠. 또 평소에는 여왕벌의 시중을 드는 처지지만 만약 여왕벌의 산란 능력이 떨어지거나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 일벌들은 새로운 여왕벌을 길러내기 시작하고 새로운 여왕벌이 우아하면 기존 여왕벌을 가차없이 숙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벌의 집단 우선주의가 조금 무섭게 보이기도 하네요. 이번 시간은 꿀벌 사회의 만능 일꾼 일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는 시간 되셨나요? 다음에는 꿀벌 사회에서의 한량, 숫벌에 대해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AP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AP 라이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꿀벌 사회의 건실한 일꾼, 일벌에 대해 알아보았죠. 일벌은 태어날 때부터 수명이 닿을 때까지 집단을 위해 육아, 시중, 건축, 경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일벌이 이렇게 고생할 때 별집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벌이 있습니다. 오늘은 꿀벌 사회의 한량, 숫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숫벌은 일벌보다 조금 큰 1.6cm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 벌입니다. 일벌과 생김새도 확연하게 달라요. 좀 더 둥글둥글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벌은 둥글둥글한 외모와 맞게 일벌 여왕벌과는 다르게 침이 없습니다. 침이 있어도 쓸 일도 없을 거예요. 싸울 일이 없거든요. 숫벌의 하루 일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먹고, 자고, 싸고, 노는 것입니다. 심지어 먹이도 일벌이 먹여줍니다. 벌집 안에서 호캉스 하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평소엔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잉여처럼 식량만 축내는데 왜 존재할까요? 숫벌이 태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 번식 때문입니다. 여왕벌은 짝짓기를 하기 위해 결혼 비행이란 것을 합니다. 이때 여왕벌은 경호하는 일벌과 함께 고속으로 비행하며 숫벌이 따라오게 유도합니다. 그럼 다른 벌집의 숫벌까지 우르르 몰려서 여왕벌이 따라 날아오르는데요. 이때 힘이 부족한 숫벌은 뒤처지게 되고 따라온 강한 숫벌을 일벌 호위대가 통과시켜주게 되면 통과한 숫벌들이 서로 경쟁하며 여왕벌에게 교미를 시도합니다. 경쟁 끝에 여왕벌과 교미에 성공한 숫벌은 생식기가 끊어져 그대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럼 다른 숫벌들이 여왕벌의 몸에 남아있는 숫벌 생식기를 물어 끄집어내고 교미하고를 반복합니다. 숫벌들은 교미를 하면 목숨이 끊어지는데도 이 한 번의 교미를 위해 계속 힘을 비축한 거죠. 이것이 숫벌들의 유일한 존재 이유니까요. 결혼 비행이 끝난 후 교미에 성공하지 못한 숫벌은 집에 돌아와 다음 교미를 준비하며 다시 놀고 먹습니다. 숫벌의 수명은 3에서 5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을 다 살고 자연사하는 숫벌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벌집 집단 내 퇴출 1순위가 바로 숫벌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집단 내 숫벌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일벌들이 숫벌 번데기들을 내다버려서 우화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요. 벌집에 먹이가 모자라도 숫벌들이 가장 먼저 퇴출됩니다. 교미 시기가 끝나고 가을이 지나 꿀벌 집단이 월동 준비를 하게 되면
일벌에 의해 거의 모든 숯벌이 내쫓기게 되는데요. 쫓겨난 숯벌은 천적에 잡아먹혀 죽거나 굶어 죽기 때문에 이를 아는 숯벌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든 쫓겨나지 않으려 기를 쓰지만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일벌들이 강제로 벌집에서 끌어내버립니다. 끝까지 버티는 숯벌들은 먹이를 주지 않아서 굶어 죽이죠. 일벌 입장에선 숯벌은 식량만 축내는 쓸모없는 존재니까요. 양봉업자분들도 숯벌이 많은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숯벌이 많아지면 채취할 수 있는 꿀의 양도 줄어들고 분봉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 뿐더러 보통 숯벌방은 솥이 외곽에 지어지는데 숯벌이 많아져 솥이 안쪽에 지어지게 되면 그 공간은 평생 숯벌방으로만 쓰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숯벌이 많이 태어나는 봄에서 여름철에는 직접 숯벌방 번데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숯벌은 그냥 눈칫밥을 먹으며 살다가 언제 내쫓겨 죽을지 모르는 처지인 거죠. 숯벌은 그럼 번식 말고 정말 아무 쓸모가 없을까요? 일벌 입장에선 그렇습니다만 양봉업자분들은 숯벌을 어느 정도 활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벌집 내부로 침입해 꿀벌에 기생하는 응애는 일벌방보다 숯벌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응애가 숯벌방에 번식하게 하고 숯벌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응애 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또 2020년 7월 사용처가 없어 폐기해야만 했던 숯벌 번데기가 식품 원료로 인정되면서 숯벌 번데기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초반이라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당진시가 숯벌 번데기 식품 시제품을 출시하는 등 활발하게 시장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철 양봉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둥순둥한 외모에 싸움도 못하고 평소에 놀고 먹지만 교묘를 위해선 목숨까지 내던지는 열정을 지닌 숯벌. 오늘은 꿀벌 사회의 한량 숯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숯벌이 조금 불쌍하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엔 꿀벌 사회의 군림자 여왕벌에 대해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PLab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APLab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일을 하고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곤충 중에도 복잡하고 뛰어난 사회성을 가진 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꿀벌이 잘 알려져 있죠. 꿀벌 사회는 크게 여왕벌, 숯벌, 일벌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요. 각자 맡은 역할이 확연하게 다른데요. 오늘은 그중 일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벌은 번식 이외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만능 일꾼입니다. 태어난 계절에 따라 수명 차이가 큰데 여름에는 45일 정도 살고 겨울에는 6개월까지 살 수도 있다고 해요. 일벌은 모두 암컷입니다. 하지만 알을 낳지는 못해요. 여왕벌의 페로몬이 산란관을 억제하거든요. 정말 일만 해야 됩니다. 일벌들은 성장할 때마다 부여받는 일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우아 후 3일 정도 지나면 여왕벌의 시중과 애벌레 육아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일벌은 로얄젤리를 만들 수 있어서 여왕벌과 애벌레에게 로얄젤리를 먹여주거나 부화 전인 알 관리를 하는 등 주로 보살피는 임무를 맡습니다. 우화 후 12일 정도가 지나면 로얄젤리를 만드는 기간이 퇴화되어서 더 이상 로얄젤리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부턴 벌집 관리를 합니다. 먹이를 먹고 밀랍을 생산해서 집을 만들거나 보수, 청소하는 일을 해요. 우화 후 21일 정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을 시작합니다. 벌통 밖으로 나와서 꿀과 화분이 있는 장소를 탐색, 채집하거나 물을 가져오는 등의 임무죠. 우리가 밖에서 보는 대부분의 꿀벌은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꿀벌입니다. 다만 겨울에 태어난 일벌은 외부 활동은 최소화하고 비축된 꿀을 소비하며 옹기종기 모여 벌통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일에 대부분의 힘을 쏟습니다. 이제 경험 많은 베테랑 일벌이 되면 외부 침략자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 보초 임무를 수행합니다. 말벌 등의 천적이나 다른 세력의 꿀벌이 침입하려 하면 용감히 싸우죠. 일벌은 그 외에도 벌통 내부의 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일, 여왕벌이 결혼 비행을 할 때 호위하는 일 등 여러가지 일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수명이 다하면 자신의 시체로 집이 적에게 노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오로지 집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대단하긴 한데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일벌들은 집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을 지키기 위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둥지에 먹이가 부족하거나 수벌들이 필요 없어지면 일벌들은 수벌들을 벌집 밖으로 끌고 나가 내쫓아버립니다. 수벌들이 나가기 싫어서 어떻게든 버티면 여러 명이 달라붙어 기어코 끌고 나가죠. 또 평소에는 여왕벌의 시중을 드는 처지지만 만약 여왕벌의 산란 능력이 떨어지거나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 일벌들은 새로운 여왕벌을 길러내기 시작하고 새로운 여왕벌이 우아하면 기존 여왕벌을 가차없이 숙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벌의 집단 우선주의가 조금 무섭게 보이기도 하네요. 이번 시간은 꿀벌 사회의 만능 일꾼 일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는 시간 되셨나요? 다음에는 꿀벌 사회에서의 한량, 숫벌에 대해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AP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